왜 삼엽충이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로. 이 삼엽충 보면 네. 이 가운데 축 부분이 있잖아요. 예. 축을 부분으로 세 개로 나뉘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그래서 삼엽충이다. 아, 나는 그 삼엽이 뭐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근데 그런 건 밸런스가 되게 잘 맞네. 완전 대칭이에요. 좌우대칭. 좌우대칭, 예. 요즘에도 삼엽충을 직접 찾으러 다니세요? 그럼요. 저 연구를 할 때는 뭐 1년이면 몇 개월을 태백 영월을 가서 화석을 찾죠. 아니 그럼 실제로 지금도 나오고 있나요? 이거 엄청나게 많죠. 지금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삼엽충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엽충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진짜요? 아니 근데 많고 많은 생명체 중에 왜 하필 why 삼엽충 연구에 30년을 투자하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삼엽충이 살고 있을까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구해져요? 조사를 해서 종을 구분해내는 거니까. 그랬더니 한 240종 정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면 우리 태백 영월에서 실제로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화석을 찾으면 95%가 삼엽충이야. 95%. 95%. 진짜요? 5억 년 전은 삼엽충의 전성시대거든. 그렇죠. 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 삼엽충 화석은 빠지지 않고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설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삼엽충 종이 2만 종이 넘었다고 항상 그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종만 2만 종. 그러니까 종이 2만 종이 우리 왜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뭐 불독이라든지 치와와라든지 뭐 이렇게 종이 많잖아요. 그런 게 2만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뿔처럼 달린 저 삼지창 같은 거 가진 것도 있고 삼지창이요? 어떤 건 막 꼬리가 엄청나게 긴 것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 다양해, 엄청 다양해. 그럼 교수님 그때 처음으로 삼엽충을 이렇게 화석 발견하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 삼엽충 보고 삼엽충인지 몰랐어. 제가 아까 저 그랬잖아요. 똥 같다고. 그러니까요. 삼엽충이 사실은 죽으면 이 부분이 다 떨어져서 흩어지니까 이게 그거 보고 삼엽충인지 알기 어려워요, 처음엔. 부분만 보면 생선 뼈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사람도 이거를 생선류 뼈대다, 넙치류 뼈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보고를 했다고 그때는 하더라고요. 뭔지 몰랐을 때니까 화석을 찾아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려고 이제 연구실에 가서 현미경을 보는데 그 이상한 누구냐 너. 이게 삼엽충 같지는 않고 뭐 이상한 게 보여요. 0.3mm, 0.5mm 그때 지식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새로운 종이다. 동물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자꾸 문헌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게 삼엽충의 알에서 막 깨어났을 때라는 걸 알고. 근데 그때도 엄청 기뻤어. 그렇잖아요. 삼엽충 알에서 막 깨어난 걸 처음 보는 거니까. 내가 발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몰랐다가 뒤늦게 어이구야 이것도 내 저기 삼엽충의 애들이구나. 이 삼엽충이 절지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삼엽충은 성장할 때 허물벗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화석이 되는 게 허물벗은 껍질도 화석화가 돼. 껍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삼엽충이 알에서 깨어나서 점점 커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 생물학을 해서 알겠지만 생물의 개체 발생 연구가 엄청 중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 그 생물의 역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엽충을 연구할 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바로 그 점이야. 화석을 공부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는 삼엽충의 족보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그 고생대에 그렇게 번성을 했나. 근데 그 정보를 이 어린 삼엽충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체 발생, 개통 발생. 그 알은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실제로 어떤 삼엽충에는 그 알주머니도 화석으로 남는 이 머리 부분에 이 볼록 이 솟아 올라가지고 머리 부분이요? 머리 부분에 있더라고. 알주머니가요? 얘는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얼굴 부분인데 네.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이 머리 윗부분에. 그러면 얘 따지면 약간 인중에 알이 붙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암수를 구분할 수 있었다. 알주머니로. 그걸로. 그럼 교수님, 제가 약간 제가 덕후거든요. 원래 좀 뭐 모든 거에 관심이 많고 요 삼엽충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냐면 유명하다 그러면은 보통 그 우리가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서 구입하려면 뭐 한 5, 6불 정도면 구입할 수 그래요? 있어요. 생각보다? 네, 싸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희귀한 거. 워낙 많으니까. 희귀한 건 어떤 거예요? 아니 희귀한 거라기보다는 완벽한 게 드무니까. 그러면 장비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우리는 이 햄마 하나만 있으면 돌을 깰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캐잖아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 캔 사람이 가야지 인삼도 아니고. 유산청이 있잖아. 거기에서 이것도 일종의 국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고를 해야 해. 이 방송을 보고 혹시라도 호기심에 태백에 가서 삽 들고 가서 다 캐시면 안 됩니다. 캐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냐? 그냥 산 하나가 온통 삼엽충이 들어있으니까. 아,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100년을 캐도 계속 삼엽충이 있어. 캐도 괜찮다는 말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좋은데 가서 일반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그냥 가려면은 저와 함께 가야 그냥 가서 못 찾아. 예, 찾을 수가 없어. 나중에 우리 저기 그 교수님의 덕큰 투어 이런 거 덕큰 준비물은 망치 2종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돋보기. 돋보기. 태백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가실 때마다 항상 5억 년 전을 뭐 생각을 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삼엽충이 바다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태백과 영월은 산의 높이가 뭐 1000m 이상 되는 산악지대잖아. 근데 거기에 삼엽충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5억 년 전에 태백과 영월이 바다였다는 거. 그러니까 태백 거기가 바다였다는 얘기잖아. 물이 있었다 거기가. 그 당시에 태백이 어땠을까? 5억 년 전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다른 화석들은 뭐 어떤 것들이 다른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완족동물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조개 비슷한데 조개하고는 좀 다른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해백합에 비슷한 것들. 바다나리.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모양이 백합 모양이야. 그래서 이름이 해백합이야. 극비동물. 극비동물에 속하는 그런 것들도. 죄송한데 아버지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둘이 좀 닮으신 것 같은데. 같은 분야를 분야. 하니까. 너무 잘 통한다. 그럼 보통 이렇게 무더기로 한 덩어리에서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뭐 난 내 생각에는 무더기가 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영월의 어떤 그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한 두께가 3m인데 온통 삼엽충 껍질로 많이. 진짜로요? 3m가. 4m요? 예, 3m.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군집 생활을 했나 봐. 아니 군집 생활한 게 아니고 삼엽충이 예.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그 5억 년 전에 그 바다 밑에서 주로 기어다니면서 살았거든. 예.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많이 쌓였느냐? 실제로 파도에 의해서 이 죽은 껍질들이 계속 뭉쳐서 움직이는구나. 해총처럼. 태총처럼.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게 태백하고 영월 지역에 보면 석회암 지대가 진짜 많거든요. 석회암. 왜냐면 고씨 동굴 이런 거 있잖아요. 석회암 동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가면 석회석 시멘트 공장들.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 그게 결국 원래 이 석회암이거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자기의 몸에 골격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다였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삼엽충의 껍질도 석회질이야. 진짜요? 그럼요. 개껍질이랑 같은 게 껍질하고 딱 달라요. 아, 그래요? 석회질이야. 어. 삼엽충의 껍질 같은 경우에 그 껍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방해석 결정이 굉장히 작잖아. 이걸 마치 벽돌 쌓는 것처럼 해서 껍질을 만들어요. 유기물이 그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유기질은 산화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알갱이들이 떠돌면서 가서 쌓이는 거야. 이게 실제 가서 보면 화석을 볼 수는 없지만 석회암은 생물의 골격이다. 그러면 태백이 아시겠지만 교수님 석탄이 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석탄도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내장들이 근데 석탄을 만드는 게 뭐일까요? 석탄을 만드는 게 뭐죠? 뭐 나무나라든지 그랬나 양치식물 뭐 이런 거. 식물이야. 식물이에요? 식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다가 아니야. 우리나라의 석탄은 되게 3억 년 전에 식물이 만들어진 생기면서. 거. 그렇죠. 예. 사실은 육지하고 바다에 가까운 바닷가에 울창한 수풀이었어요. 결국 수풀이라고 하는 게 나무가 만드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석탄은 옛날에 수풀이야. 그래서 그렇게 불이 잘 붙는구나. 그리고 석탄이 이미 숯이네. 그렇죠, 그렇죠. 숯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교수님 오늘 만나 뵙는데 나 지질하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전공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5억 년, 3억 년 얘기하는데 이게 5억 원, 2억 원하고 다른 거예요. 지질학을 잘 하려면 이 억년 단위의 시간 개념에 빨리 친숙해져야 해요. 천문학에서는 오차 범위가 5억 년이거든요. 오차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걸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팡구조론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론 들어봤어요? 지구의 겉부분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판은 1년에 평균 3cm 내지 10cm 움직이고 있거든. 현재도요? 갈라져. 이게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하는 곳이 갈라지는 곳이야. 그냥 땅이 쭉 갈라져 있어요, 진짜로. 지형이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5억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억 년 동안 뭔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팡구조 운동에 의해서 중앙랜드가 먼저 떨어져 나와서 북쪽으로 여행을 해요. 남중랜드는 3억 8천만 년 전에 떨어져 나와 뒤따라서.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두 땅덩어리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2억 5천만 년 전에 있을 때 이 두 땅덩어리가 붙어요.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히말라야 산맥이야.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이 퇴적물들이 밀려나니까 올라가. 올라가고. 그래서 히말라야가 지금. 그건 5천만 년 전에 충돌을 시작을 해서 히말라야는 아직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근데 2억 5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월당하고 태백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빵 하고 부딪히면서 아니 그러니까 영월하고 태백이 있었는데 네. 충돌하면서 이 땅덩어리들이 접혀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1000km에 있던 땅덩어리가 접히면서 50km까지 달라붙게. 그런 압축이네요. 그렇죠. 산맥이 만들어. 야,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예. 그러면 한반도라고 하는 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단 2억 5천만 년 전에는 동아시아 대륙이 만들어져. 지금으로부터 3천만 년 전에 동해가 갈라지기 시작해. 3천만 년 밖에 안 돼요. 동해가. 그 전까지 일본은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었어. 거기에도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밀어내니까 이게 갈라지면서 일본 열도가 동쪽으로 밀려났지. 원래 동아시아 대륙 한 덩어리였는데 갈라지면서 벌어진 거야. 그게 2,300만 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지. 예, 우리 그 지질 시대로 봤을 때. 동해안이 그렇게 그러면서 벌어지면서 태백산맥도 올라오고 함경산맥도 그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산맥이 올라와요? 벌어지면 실제로는 이렇게 벌어질 때 이게 그 밑에 마그마가 올리잖아요. 땅덩어리가 밀어 올라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보면 열곡대는 낮지만 그 주변의 땅덩어리, 예를 들면 케냐, 이티오피아 여기가 다 2,000m 이상 높은 이유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서해의 경우에는 그냥 얕은 골짜기 같은 곳이었어. 근데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야. 2만 년 전에는 서해는 바다가 아니었어. 호수였겠네요? 아니 호수도 아니야. 그냥 땅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150m까지 내려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한민족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면 아마 우리 한민족 걸어서 왔을 거야. 이야, 옛날이었으면. 근데 이제 빙하가 점점 녹잖아요. 지금처럼 해수면이 올라온 건 8,000년 전이에요. 서해가 지금과 같은 정도의 해수면에 도달한 거예요.
한반도의 형태가 갖춰진 건 10,000년밖에 안 된 거지 사실은. 만년밖에 이게 그 전에는 한반도라는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육지였으니까. 아니 만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 태백 영월이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늘 거기에 있었던 건 줄 알았더니 1,000km짜리가 퉁퉁퉁퉁퉁 하면서 확 올라가서 산맥도 이루고